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네. 지금 그 120페이지 보면 일자리 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 상담사들이 지금 몇 분이시죠? 지금 20분이 있습니다. 20분. 네. 8억 5천 정도가 드는데 계속 전화 상담만 하는 거 아니면 대면 상담을 하는 건가요? 주로 전화 상담도 하고요. 네. 그 15분은 읍면동에 이제 각자 한 명씩 배치가 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5분은 고용안전센터 그 장당동에 있는 네, 네. 거기서 사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대면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대면 상담을.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연간 네. 한 1,500명 정도 취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년 연간이요. 연간? 1,500명? 여기 보면 이제 취업 인원이 이제 저희가 죄송합니다. 여기 그 저희가 이제 지구 상담사 운영 일자리 센터를 그 민간 위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2021년도에 실적을 보면 네. 구인 하선 이제 632명이 이제 구인 신청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540명이 면접을 받아서 네. 취업은 한 490명. 네. 그래서 면접한 거에 77.5% 정도의 취업 실적률이 나옵니다. 이 일자리 센터 상담이 있다는 거는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시나요? 홍보가 좀 덜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는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오래돼서 예. 지금 여기 지금 상담사 인건비 위탁금을 해서 지금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지금. 그 인건비가 이제 한 6억 한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급여하고 이제 수당하고 그러게 인건비가 예.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담이 뭐 600 몇 건에서 일자리 500 몇 건이라면 뭐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몰라서 상담을 못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워크넷이라고 네. 인터넷에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희망하는 구인 신청도 하고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상담사들이 그 워크넷에서 물론 면접도 실제로 보지만 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워크넷에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업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에는 뭐 어느 고도 예를 들면 어느 동네의 실적이 네.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실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쪽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상담사를 바로 이제 빼서 다른 데로 배치하기는 원명도에 네. 있는 일자리 그분들이 상담 건수라든가 이런 걸 좀 자료를 주세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예산에 비해서 상담 건수나 이게 많다고는 볼 수 없지 않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홍보와 안내가 이제 충분하게 됐냐라는 부분이 네네. 그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간의 과정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구인이나 구직을 노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안내가 충분히 됐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안내를 해도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장도 지금 언급을 했지만 홍보하고 안내하는 노력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각자의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홍보는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알 수 있게끔 그거는 또 저희들 강구를 해서 그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젊은이들은 또 일자리 없다고 난리인데. 위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530명이라는 490명 취업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모집을 해서 했을 때 이제 한 거고요. 네.
평상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알선하고 면접 보는 그 인원 실적은 예.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0명을 이제 알선을 한 거거든요. 면접을 본 것이 이제 관리한 게 13,000명을 했고요. 예. 거기에서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는 수치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뭐 노력은 하시는데 만 몇 명 온 건 좋은데 특정에 갈 만한 이게 없는 거라 자기가 기대하는 데가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점에서는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되지만 이게 취업된 게 지속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 그것도 고민이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이제 중소기업 실적보다도 그게 더 고민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그것도 있죠. 예. 고민이고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좀 우리 좀 구인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의뢰가 예, 오나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서로 거기서도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구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속을 못하고 이제 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어떤 그 선호도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어떤 강제는 안 했는데 그 구인 구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정보와 또 얼마만큼의 기회를 줄 수 있는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자격이 되시니까 하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계속 이제 그 123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시장은 우리 3개 시군 다 합해는 전통시장에 대한 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12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3개 저 서부, 북부, 남부 매니저 인건비인가요? 3명? 125페이지. 125페이지에 있는 예산액 1억 5,100만 예, 예.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그 공동 마케팅이라고 해서 예,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5개 전통시장에 5개 전통시장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시장마다 3천만 원 정도네요? 그거는 이제 전체가 다가 저기 인건비가 아니고 마케팅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합해서 예. 인건비가 플러스 5천만 원, 마케팅비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1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정통시장 유지보수비 1억 3천도요? 1억 3천. 바로 밑에 125. 시설물 유지입니다. 예, 예. 그건 이제 노후 아케이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한 정통시장 그 아까 말한 5개에 대한 예산인가요? 일억 6천에 대한 예산의 집행에 1억 3천 예, 이런 거 예. 말씀하시죠? 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어느 시장이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그 5개 시장 중 2로 돼 그래서 있는데 이제 세부적인 필요한데. 사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 화재 요원 배치가 있는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인데 그러면 한 시장에 2명씩 배치가 돼서 상시 근무하는 건가요? 화장실 말씀하십니다. 아니 화재 안전 요원 배치 예, 시장별로 예, 한 예. 명씩 해서 9개월 근무하는 겁니다. 5명 한 명씩 해서 9개월. 예. 저기 시장 전 5개 시장은 아니고요. 네. 5개 시장 중에서 3개 시장입니다. 통복 시장하고요. 송탄 시장하고 이제 서정리 시장. 이 세 군데 이제 화재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복 시장하고 송탄 시장은 각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정리 시장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노을 이렇게 다니면서 체크하고. 예, 맞습니다.
골목 상권. 그 127페이지 보면 국비로 하는 것 같은데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그래서 정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 육성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은 네. 이게 이제 중앙정부 공모 사업으로 네. 통북시장이 선정됐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2년간에서 이제 현재 9억으로 돼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각각 작년에 5억, 그다음에 올해가 4억 해서 이제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네. 이게 통북시장의 문화관광형 사업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작년까지는 뭐 기반 시설 구축하는 데에 이제 주로 편성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떤 그 뭐 노래 행사? 자랑이라든가 네.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런 행사 마케팅 위주로 올해는 진행을 하고 올해는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가 만들어져 있나 보죠,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사업단이 네.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 아. 그 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직접 그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단이요. 예, 사업단을 뽑아서 그 사업단에 이제 운영비를 주면서 이제 그 사업단이 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네. 그럼 그 사업단을 우리 시가 관리를 하긴 하나요? 저기 중앙정부에서 관리.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여기가 국가가 직접 한다고 예, 이렇게 예. 써 있게 중앙정부에서 직접. 예. 여기 131페이지도 보면 코로나19 피해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 있어요. 6억 900만 원에서 3억 9천이 남았어요. 왜 네. 남았죠? 네. 그것도 이 사업은 그동안 이제 작년에 그 네. 일반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은 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받았죠.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외된 업종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휴업을 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을 하게 된 업종, 네, 네. 그다음에 폐업한 업종, 네. 그다음에 이제 시 자체 지원금에서 그 집합 금지 업종에서 제외 업종이었는데 지원에서 제외된 학원이나 네, 교습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서 소외됐던 거를 네, 네. 추가로 이제 지원금을 슈페업은 각 50만 원씩 하고 네. 그다음에 학원하고 교습소는 70만 원을 주는 걸로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하고 이제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네. 예산의 규모보다 그 네. 신청 인원이 좀 적었기 때문에 네, 그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또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물론 기준은 필요하고 기준대로 해야 되지만 좀 아쉽게 막 이렇게 탈락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집행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적었는데 그런 아쉬운 분들은 또 그 전체적으로 그 재난지원금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완만하게 접근을 하고 또 후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 거고. 그 밑에 보면 골목형 상점과 미신청이 있어요. 골목형 상가 이거는 어느 곳을 정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아까 종전에도 설명 네. 드린 것처럼 이 골목형 상점가라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라 비관리 대상이 한 15군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점가는 형성이 돼 있는데 시에서 인정을 받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상점가가 네. 작년까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제 한 군데 2월 달에 생긴 게 2층 중심 상가인데 네.
이 작년도 기준을 보면 그때까지는 상점가가 등록이 아무도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공동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부득이 작년에 이제 등록 기준에 대상이 들어온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부정 처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니 기준이 어떻길래 이렇게 해준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 기준에는 네. 2,000평방미터 면적 안에 네. 30개 이상의 상점가가 밀집돼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2,000평방미터에 어떻게 보면 600평 안에 이제 30개 업종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규모적으로 보면 업소별로 한 20평당 한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2,000평방미터 규정상으로는 면적이 그 건물만 그 합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끼고 있는 나대지 도로까지 합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00평방미터에 들어오면 대부분 우리 도시의 상점가에 보면 10개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기준이 잘못된 거 근데 아니에요? 기준이 이제 법으로 이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서 도로나 나대지 이 면적을 좀 빼달라고 이제 저희가 건의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 면적만 순수한 건축 면적만 산정해달라. 네. 근데 이제 그거의 회답이 이제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완화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못 해준다는 저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왜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늘려가려고 했냐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 네, 하려면. 있네요 여기.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네. 어떤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하고 나대지는 제외해서 이 대상을 산정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빼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외를 해서 좀 완화해서 이제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그러게 뭐 해주고 싶어도 너무 없는 걸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애쓰셨네 그런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면적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역 단위로 해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면적으로 기준으로 하다 보면 너무 기계적이 될 수 있는데 구역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 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역 단위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중앙정부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할 수 없지. 네,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또 특화거리하고 골목상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아까 말씀 골목형 상점가는 2,000평방미터 내에 네. 이제 30개 이상이 돼 있고요. 특화거리는 말대로 이제 어떤 여기가 이제 무슨 뭐 순대 거리라든가 특정 뭐 옷가게라든가 고추장 거리라든가 네. 어떤 이렇게 특성화 있는 거리가 조성이 돼 있으면 네.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그 업종으로 이제 특화시키는 거를 도와주겠다는 상황인데 그것도 기준이 또. 예, 아직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에는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특별하게 그런 곳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발굴을 어떤 데서 해줘. 만들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관에서 주도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제 상인들도 업종이 네, 유사한 대인들에서. 업종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해보겠다는 게 이제 조금 뭉쳐줘야 저희도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만한 아직 평택에 네. 그런 거는 아직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어야 되고 있자고 말을 하는데 많지만 한 대로 어느 정도 쫙 10개 있는 데서 뭐 서너 개 더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모르지만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들은 많이 얘기들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크고요. 이게 기존의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해서 특화구리에 맞춰간다라는 거는 그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 새로 하는 분들이 하나씩 거기 몰려서 이제 늘어나는 형태가 돼야 이제 강릉의 카페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기존 사업자 변경해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하고자 해도 그게 안 되니 아쉽네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공공 배달앱 우리가 지금 공공 배달앱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전 몰랐거든요. 배달 특급이라고 네. 그 경기도에서 만든 그 공공 배달의 배달 특급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 배달의 공공 배달이 경기도에서 이제 만들기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시가 처음 시도를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의 시중에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네. 이런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배달 특급이 점유율이 97%가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거에 이제 저희 이제 공공 배달앱 이제 나중에 후발주자로 네. 이제 뛰어들어서 다소 이제 이게 대기업에 하다 보니까 횡포가 맞아요. 수수료를 너무 많이 뛰어가고 해서 이제 시작된 건데 그 공공 배달 아니 그 민간 배달앱에서 가맹점한테 뛰어가는 수수료율이 많게는 18%까지 뛰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공공 배달앱은 1% 정도 뜁니다. 아니 근데 1%인데 지금 그게 진짜 실효가 잘 되고 있냐고. 그래, 예.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그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 이런 이게 공공 배달앱이 민간의 배달앱의 수수료도 그렇게 싼데도 아직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이 대기업의 마케팅하고 이 저희가 하는 공공 배달의 마케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이 전략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거든요. 네. 내가 배달 민족으로 할 건지 그 공공 배달 배달 특급으로 할 건지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 상이라든가 이런 걸떠 있는 게 이 대기업에서 하는 게 바로바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신청할 때 그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러면 대부분. 지금 여기 운영비면 이런 지금 마케팅비가 3억 6천, 그 사무실 관리비가 4천, 거의 4억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밀려서 우리가 해도 뭐 저게 그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예를 들면 그 배달앱에 커피나 뭘 시키잖아요. 그거 다 주고 나면 매출만 오르지 사실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다면 차라리 세금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를 하는 게 낫지. 카드 수수료를 낮추든가 이게 뭐 돈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점유율이 낮다고 해서 당장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곤란한 점이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좀 혜택 보는 가맹점도 많아요. 네. 그러다음에 소비자들도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라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 민간 배달앱은 지역 화폐랑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 화폐 인센티브 10% 받는 거랑 네. 네. 근데 이 공공 배달앱을 하면 이 지역 화폐하고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인데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서 웬만하면 이제 이 공공 배달 앱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다는 것까지 이 감성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게 그럼 이게 한지 얼마나 된 아직은 거죠? 많이 부족하죠. 그래 이게 한 게 얼마 된 거죠? 작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5월 1년 조금 넘었는데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사경제 부분에 이제 공공이 참여를 했을 때 네. 공공의 적극성이 어디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는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한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네. 사경제 있는 부분에서는 진짜 그 저기 필사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네. 이런 걸 하고 근데 이제 공공이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 그 정도가 될 수가 있느냐. 네. 그거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영역은 점점 확대가 되지만 확대가 돼도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사업이다. 내가 이 앱을 내가 개발해서 내가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니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린 알아요. 말씀이 맞아. 그거 때문에 한 어차피 우리 건데. 시장님에서는 알면서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공공 앱이 벌써 개발이 됐고 수수료도 엄청 싸. 근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왜 하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이걸 적극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내가 이 내 사업인데 이거 안 해서 내가 이러면 나 망해. 이런 마음으로 진짜 투철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소용이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 이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굉장한 문제거든요. 배달을 안 할 수도 없고 한이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소비자도 부담이 돼요. 커피 한 잔 먹는데 배달료는 똑같아. 거의 3-4천 원이야.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는 바뀌었어요. 많이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또 이 평택도 보니까 길이 막혀요. 그 제가 한 번은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사러 갔는데 마침 차 밀리는 시간을 모르고 갔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왔어요. 차라리 시켜 먹는 게 싸겠더라고. 이 인력과 이런 거를. 그렇다면 이런 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만들어져 있었고 저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이거 많이 홍보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릴 수 있을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기 이제 배달 특급이 네, 그 경기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맞아요. 경기도에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경기도 주식회사라고. 네, 그 경기도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 배달 특급 사업을 그 주식회사에다가 이제 준 겁니다. 운영 네, 자체를. 네, 그 모든 홍보라든가 이 전반적인 거는 그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평택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홍보하는 비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마케팅하는 비용. 네. 왜냐하면 이벤트 같은 거를 해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쿠폰 발행하는 그 비용도, 그리고 평택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건 이벤트 형식의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만들었던 우리가 다 저기 하자고 만든 거니까, 제가 누구가 만든 것도 다 알아요. 다 좋다고 한 건가 다 홍보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네, 되니까 하는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추가 질문하세요. 김영 의원님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저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공배달앱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사실은 지역카페와 평택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된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은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라던가 자영업자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 활성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이 세입세출 예산 이 주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평택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요 지역 카페에 관련된 예산 불용액,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비 12보 이런 걸 떠나서 5억 3,600 정도 되는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임에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더 적극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사용이 안 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항목에서 그 지역 화폐에서 남는 그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이유는 네. 저희가 이제 이 지역 화폐의 예산을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에 편성이 돼 있어요. 국비 사업이 네. 예산이 따로 있고 도에서 하는 발행 사업이 따로 있고, 근데 저희 시는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이제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10%인 줄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안에 국도비에서 비용 인센티브 비율이 좀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면 도비는 돈을 예산 편성을 주지만 6%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나머지 4%는 무조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를 시 입장에서 10% 줘서 100%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돈은 40%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주는 예산은 6%밖에 안 줬고
시에서는 인센티브로 10%를 적용하니 여기서 10% 4%가 남는 부족한 부분을 시 예산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도에다가 반납하는 금액은 고정돼 있는 것이라 그래서 부정액이 무조건 남게 돼 있습니다. 이 4%에 대해. 그 금액이 프로세지는 4%지만 그 금액이 엄청 큽니다. 금액 자체로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반납액이 많은 남게 된 이유는 그런 인센티브율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가 경정 예산하고 뭐하고 할 때 이런 게 다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예, 21년도 그 22년도 상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 예산 그 편성할 때 내용까지는 저는 못 설명드렸습니다.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어쨌든 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하고요. 네.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공배달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소비자에 대한 내용만 강조를 할 건 아닙니다. 가맹점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소비자들이 배달 특급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을 하려는 업체가 배달의 민족을 주로 이제 배민이라고 하죠. 배민을 사용하는 업체 입점된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배민에는 있고 배달 특급에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배달의 민족에만 가서 배달 주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벌어들인 그 매출액들은 외국 자본으로 갑니다.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공공배달 앱이 공공 부문에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의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만 가지고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수수료도 있습니다. 접수를 받았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1%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까지도 차이가 있지만 배달을 보내는 라이더 업체들에 대한 월정액과 또 건별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건별 수수료는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이 지역 화폐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던가 가맹점주들이 아까 그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맹점주들에게 그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달특급 카드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인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근데 물론 도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평택시 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에서는 편의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배달을 다 입점을 시키고 있고 전국 특화 상품들까지도 다 입점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처럼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배달 특급 안에 사회적 경제 제품들도 들어가고 우리 로컬 푸드라던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모르세요. 그거 배달 특급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시고 홍보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대상의 프로모션이 아니라 가맹점들을 더 유치시키기 위한 그 구성을 하기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더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 화폐를 쓰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집중을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평택시 저희 그 결산서에 보시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230페이지에 봐주시겠습니까? 부서 성과에 V1으로 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20억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기획 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채택 건수에서 목표가 19개, 실적이 7개, 달성률이 37%입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이거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고 결산서인데 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결산서 230쪽이요.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이게 예산은 20억이 편성이 돼 있고 달성률이 37%, 전체 정책 목표에는 20억이고 성과지표 4가지 중에 두 번째 제한 채택 건수 19개 중에 7개가 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성과지표 이제 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 정책상 목표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통합 성과관리 평가지표 달성률하고 제한 채택 건수, 그다음에 소송 승수율, 그다음에 규제 발굴 건수에 대해서 이제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정책 사업 전체에 대한 뭐 소송에 따른 아까 이제 그 소송 수행 비용이라든지 이 전체 금액에 대한 금액이 20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제한 채택 건수라는 거는 어떤 제한에 대한 채택 건수를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저희 각종 이제 시민 제한도 있고 공무원 제한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목표를 19건을 하기로 했는 19건이 목표였는데 시민이 제안을 한 거를 저희가 채택한 게 7건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7건 제한 채택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지금 20년, 21년 그 요렇게 목표 수치 잡아놓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예. 계속 19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19건에서 19건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해놓은 거고요. 다른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일단 정책 목표 자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했길래 예, 그러면 예. 이 목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과 목표를 그 할 때 그 정책 사업 저희가 이제 그 예산상의 정책 사업 그 목표가 있거든요. 정책 사업 이제에 저희과가 뭐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과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19건이었으면 좀 늘려서 뭐 21건이든 좀 그럴 필요는 있었는데 좀 소극적으로 해서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반영해서 예, 좀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21년도 저희 시정이 시민과 소통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갔기 때문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정아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뭐 모든 걸 관리하고 우리가 마케팅비만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제안한 거를 경기도에 말씀하셔서라도 다각면 뭐 그분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더 좀 세밀히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정말 필요로 하는 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세출 거기 기획예산과 79페이지요. 여기 갈등 해소 및 지역 발전 사업 보조금 1,978만 1,0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보조금 같은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계상과장입니다. 이제 요 사업은 이제 지역 갈등 해소 및 지역 발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그 정책 건의 및 토론회 등 활동을 하는 이제 민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에서 선정된 데가
평택시 발전협의회에서 이제 평택 시민의 이제 권익 보호나 이런 그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그 이제 토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채택을 해갔고요. 이제 토론회 개최한 내용은 그 이제 하나는 이제 평택 역세권 및 구도심 발전 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그 작년 10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건은 쌍용 자동차 회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제로 두 건을 토론회에서 그 경상사업 보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하고 이런 공모를 통해서 예, 이 토론회를 공모를 해서. 개최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82페이지 그 소송 수행 지원 해가지고 잔액이 한 3,500 얼마 남았더라고요. 남았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은 지금 아까 그 예산 전용해가지고 9,000에서 6,300으로 줄고 소송 관련 배상금을 5,200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전용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네요 여기.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8억 5,22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네. 그 이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족이 발생해서 좀 연말까지 해서 8,700 정도가 나갈 거다 예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좀 덜 나갔습니다. 덜 나가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잔액이 3,500 정도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배상금은 좀 어떤 성격인가요? 배상금은 소송에서 뭐 지면 이 배상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 배상금은 이제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이제 저희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이제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이나 소송 비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송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그 행정 소송은 작년에 한 165건이 접수됐고요. 그러니까 2월 된 것까지 해서 그렇고 신규만은 작년에 행정 소송은 83건, 민사 소송은 49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8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100건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 예비비 집행전액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88페이지 일반 예비비하고 지난제 목적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뭐 이제 지출한- 예비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없는 이제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의 충당액에서 예산의 1% 이내에서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만 지출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긴급한 사항이 별로 없었나 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아까 이제 그 예비비 지출 승인 건수에 보셨듯이 아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지출한 건 89억 5,600이었습니다. 기획 예산가에서는 이게 예, 이제 남아있는. 전체를 이제 저희가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예산을 1% 이내 예산의 규모의 1% 이내에서 편성해 놓고 지출 건수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출 승인을 하고 지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일자리 창출과 그 114페이지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한 3,900 남았습니다. 그 용역비 같은데. 예. 4차 산업 인재 육성 드론 등 뭐 직업 훈련해 가지고 용역이 한 건 한 겁니까? 115페이지.
3억 예산이 있는 거 맞습니다. 네, 3억 예산에 2억 6천 저희가 지출하고. 작년에 이제 4차 사업 이제 직업 훈련입니다. 네, 직업 훈련에 그 작년에는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돼 있는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드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을 해서 그에 대한 운영비. 위탁해서. 그럼 네. 이 교육받는 분들이 뭐 인원이 많이 그- 참석을 하나요? 예, 빅데이터는 12명이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50명을 해서 수료는 빅데이터는 12명 다 전원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드론은 50명 중에 47명이 수료해서 취업까지 연계시켜 준 게 20명까지 이제 20명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20명을 취업을 해 줬고 빅데이터는 4명까지 취업을 교육받은 교육생한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중간에 수료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뭐 중도 아, 예. 나가는 분들도 있나 보죠.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적인, 인해서 예. 이제 그래도 50명에서 47명 수료해서 20명 취업했으면 네.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업률이. 저희가 이제 조건을 여기가 학원 이제 훈련 교육 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할 때 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료 끝난 다음에 1년간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 그 계약 조건에 계약 달고 조건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거 그럼 현재 그럼 2개만 지금 이제 하셨단 말씀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2개, 예. 21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16페이지 그 공공근로사업 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그 지금 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데 잔액이 안 남는데 네. 이제 공공근로 사업에 지금 한 1억 8,800이 좀 남았고 또 국비로 지원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여기도 좀 잔액이 남고 또 희망근로 지원 사업에도 좀 이 집행 잔액이 남네요. 이유는 이제 그 많은 비율로 따지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않은데요. 네. 이제 이렇게 세다 보면 이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무관리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뭐 장갑이라든가 이 소모품을 구비를 하고요. 이 재료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출장소하고 읍면동으로 이제 재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정산을 받아서 이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는 것도 좀 약간 지양을 했고요. 사무실 내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재료비 사는 그 수량이라든가 이 양이 규모가 이제 축소가 돼서 그 출장소와 읍면동에서 이제 집행을 들여다 보니 이게 집행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 방역하는 그 기간제 보수나 일자리 사업 이런 거는 거의 뭐 다 집행이 그냥 잔액 없이 그거는 이제 났잖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이제 특별 사업으로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내려온 거라 네. 이 공공근로는 순수 100% 이제 시비로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방역이나 희망근로 이거는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로 이제 긴급하게 그 사업만 쓰려고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라 뭐 이 공공근로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유정화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통시장 그 지역 카페 운영비 지역 카페 전통시장 지역 카페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126페이지에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의 도비로 1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잔액이 8,600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역 화폐 운영 지원 운영비네요. 1,300 정도 쓰시고. 예. 네. 그 1억에서 1,300 집행한 그 활성화 도비 사업은 당초에 이제 이 사무관리비인 건 이제 홍보 영상 그 비용입니다. 이게. 홍보 영상. 그래서 이제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홍보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홍보 예산을 영상 광고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저기를 1억이라는 비용을. 근데 이제 작년에 영상 광고를 집행을 이제 홍보 예산을 쓰지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SNS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비용이 들어가지 별로 이제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제 홍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영상 광고비가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집행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영상 홍보 광고비였나 보요. 예,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해서 그럼 뭐 올해도 이쪽 영상 홍보는 편성을 안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예. 안 하시고 이제 SNS 쪽으로 주로 활동 예. 홍보하시려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거의 아까 다 질문하신 것 같고 그 예? 예. 그 설명하셨고. 네, 네 그리고 저기 징수과 쪽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불납 결손은 이거 완전 결손 처분이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완전 결손 처리가 끝난 거예요? 예, 예. 네. 그리고 여기 미수납액은 이제 네, 그거는 청구를 하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기타에 한 199억 정도가 있는데 200억 299억인가요? 기타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 무재산,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기타가 있더라고요. 기타는 어떤 사유입니까? 예, 기타는 이제 보통 그 체납 요인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결손 네, 미수납액 예, 미수납액 부분이요. 그 납기내 지금 현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회계년도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순 체납자들도 일부 기타 예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체납자.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과연 고질 체납자냐 고액 체납자냐 이 부분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보고 동료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판단이 아직 예,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니까 기타로 분리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뭐 무재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 이런 거는 거의 예, 결손 그럼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5년 지나면 그죠? 5년 이내에도요 5년,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결손. 예. 이런 비율이 꽤 높네요. 무재산이 한 16.8%, 폐업 또는 부도도 꽤 있고 이런 거는 거의 못 받는다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거 좀 이 미수납액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좀 대책이나 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그 본청 차원에서 뭐 체납 기동단을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아까 안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신경을 알겠습니다. 쓰셔가지고 좀 했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52 세무과 세정과에서요. 나만의 가상계장 수수료가 5,400만 원 돈이 돼요. 네. 이거 가상계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네. 지금 이제 납세자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의성이 있어서 네네. 4개 은행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그 나만의 계좌를 신설을 해서 네네. 그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네. 그 당해 그 은행으로다가 해서 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그 은행에서 직접 나가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동이체. 예. 자동이체 말고 또 나만의 가상 계좌 이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고지서에 거기 4개 은행이 찍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로 집어넣게 되면 건당 80원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 그거 좀 편리하긴 하겠네요. 나만의 계좌 딱 들어가면 이름이 딱 뜨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썼거든요. 네네. 이게 매번 쓰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도에만 이게 필요해서 쓴 건가요? 아니, 매년 이제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네. 1억 8천 정도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네, 7분 해서 네, 개별 주택 가격 보조원으로 네.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아파트 값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럼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네. 개별 주택 가격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공동 주택은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별도로 합니다. 아 그럼 개별 주택만 네네. 여기서 그럼 우리 평택시가 그 개별 주택도 많이 올랐나요? 32,000건 정도 되는데요. 네, 개별 주택 가격도 지금 전년 대비 어쨌든 뭐 땅값이 올라니까 다 올랐겠죠 뭐, 그렇죠? 그런 세수는 늘어났고 그렇죠. 아 그거 더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네네. 기간제 근로자를 쓰신다 그래서 제가 세정가를 보면은 이 네. 세정을 정함에 있어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국비로 받아서 이렇게 기간제를 쓴다고 나와 있길래 네네. 그렇게 한 건데 실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무과를 보면은 그 진급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하지만 그래도 뭐 예, 여러 가지 실장님이 뭐 아들 참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네. 세무 파트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리가 좀 한계가 있고, 근데 뭐 한계 설정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한계를 좀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의 인사 상황을 고려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실장님 과니까 예, 신경 쓰세요. 제가 보면 이따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되는 건데 예, 지금 아까 보니까 그런 조사할 때마다 기간제 인부를 쓸 정도고 또 필요도도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실장님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 뭐 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사항들은 총무과에서 하시겠지만 예, 예, 과의 그 직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잘 얘기해 유념해서 주셨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학은 논의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징수과 보면 161페이지 체납관리단 기간제 인부임이 있어요. 여기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납관리단이 이제 2019년도부터 경기도 그 특수시책 관련해 가지고 네. 특별하게 해서 3개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올해 이제 9월 말로 전부 다 끝납니다. 음. 그래서 올해로 끝나는 상황이고 현재 그 작년 같은 경우는 75명에 대한 기관제 를 뽑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 체납관리단 이 기관제 인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네. 코로나19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대면을 하면서 복지까지도 연결을 해서 한 29명 정도까지 해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다만 이제 안내문을 통해 가지고 소액 체납자 100만 원 이하자들에 대해서만 네.
방문해가지고 그냥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전화가 오면은 상담을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게 8억 이게 몇 년치? 올해 한 해 그 인건비고요. 네. 도비하고 50%씩 그렇게 5대5로 공동 부담.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예, 예. 75명을 이제 그 썼던 거예요. 75명이 뭐를 했다는 거냐고요? 그 아까 말한 체납 안내문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 주소지를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못하지만은 그 주소지에다가 이렇게 안내해서 안내문을 놓고 오는 그런 거를 했던 거죠. 아, 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해가 안 가네. 액수는 무지하게 했는데 갖다 그거나 꽂고 뭐 벨이나 누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체납자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은 모르고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게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입수까지 같이 합쳐서 안내문을 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15억 정도 더 예, 징수를 했다고요? 했습니다. 예, 예. 5대5로 8억을 해서 15억 더 받았다. 그래서 뭐 하긴 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인지 뭐 나도 모르겠네요. 전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그 전에 그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자동이체는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세가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좀 그 아파트 관리비처럼 빼가는, 왜냐면 거기에 뭐 이의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면 됩니까? 바로 예,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네, 납기에. 예, 연납하면 10%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납. 이게 연납이 아니라 선납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기업지원과 142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이 예산이 한 3억 2천 국비로 했는데 2억 3천 정도 지출하고 8,900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이게? 143페이지요.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이 사업은 2019년 산업단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그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80대 20, 그러니까 국비 80, 12, 20입니다. 그런데 3억 2천이 먼저 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 전체 사업액이 지출액인 2억 3,085만 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매칭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보는 8,900만 원은 국비가 미교부된 사업비로 세입 결손된 사항입니다. 국비 미교부예요? 이게? 네네. 이게 국비가 이렇게 했다가 축소되는 그런 저기도 있나 보네. 네, 경우도. 맞습니다. 예. 이건 언제 국비 축소된 거를 뭐 그런 처음에 공모해서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는데 축소한다고 뭐 또 뭐가 오나요? 공문이나 이런 게? 저 사업비가 교부 할 당시에 예, 교부할 당시에 좀 줄여서 예, 뭐 다시 조정이 돼서 온다. 줄여서 교부된 겁니다. 그렇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평택 일반 산업단지 재생 시행 계획 영역에 사고율된 게 한 3억 490 정도 있네요. 예, 이거 좀 설명, 아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재생 시행 계획 용역? 이게 뭐 어떤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자료로 좀 요거는 뭐 저기 기존 오래전에 이제 조성된 산업단지가 이제 그 기능이나 그 기반 시설 부분이 이제 상당히 퇴화가 되고 이제 노후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 뭐 집행은 예산액에 대비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기존 산단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은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다 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현실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거기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한 겁니다. 예, 용역을 해서 지금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예.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00페이지에 보면 외래 어종 수매 해서 도비도 있고 물론 시비도 있고 이거 관련한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2억 5천? 네, 2억 이상이 어쨌든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외래 어종에 관련된 이야기 아까 잠시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외래어종이라 하면 저 뱃사고 블루길인데요. 이게 토착 그 어종을 거의 그 괴멸을 시키는 상태로 이 포식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예. 이 지금 수매 비용에 대한 내용들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길래 이 예. 현황이요, 현황 사업에 대한 현황. 제가 질문을 모호하게 이게 드렸고 예산이 2억이 돼 있는데요. 네. 그 외래어종 블루길하고 베스는 킬로그램당 잡아오면은 네. 킬로그램당 4,000원을 지불을 하고요. 잡아오면 예. 잡은 사람한테 예, 어민한테. 예. 그래야 예.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잡아와가지고 외래 어종들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평택시에서 예. 그냥 놔두면은 그 어종들이 계속 그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토종 어종들이 다 전멸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잡아 오시면은 그냥 그 잡지 않거나 또 그물이 잡힌 걸 다시 방류를 해버리면 계속 그 토종 어종들을 잡아 먹으니까 잡은 외래 어종을 가져오면은 수매를 해서 그 일정 부분 킬로그램당 4,000원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외래 어종들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 되겠습니다. 시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시비하고 네. 포함됐는데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래 어종 위탁 처리로 해서 1,500이 예. 또 있고 외래 어종 수매 사업으로 해서 7,000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2억 원 도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2억이 좀 부족해서 시비로 7천인가를 또 하고 있고요. 7,000으로 16톤. 예. 그리고 또 이제 처리 비용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걸 그냥 막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가져오면 수미를 해서 위탁 처리 업체한테 줘가지고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평택 시민이 잡아와야 주는 거주자 분들이 잡아와야 대부분은 이제 어민들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네. 낚시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로 잡다 네. 보니까 남양호나 평택 어민들이 거의 잡아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아와 그런 기록은 어쨌든 있겠네요. 그런 다 내용이랑 있습니다. 이러던 게. 예. 네. 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예. 개건해가지고 저 킬로그램 달아가지고 자료 다 남기고. 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100쪽에 보니까 해양 쓰레기 정화 국비이긴 합니다. 근데 집행 잔액이 일단 남았어요.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폐어망 등 수거 처리라고 했지만 어쨌든 해양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평택호, 남양호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이거 요번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평택시에. 그 직후에 갔었습니다. 평택호에 갔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서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나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놨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위에서 떠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심각하게 많이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신 분은 잘 모르셨고 주변 시민분들은 제가 이제 시청에서 나온 사람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거 언제 치울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이제 시청분이신 줄 모르고 있다가 서로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시고 하셔서 여쭤봤어요. 이거 언제 처리가 되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농어촌 공사 관할이라 저희가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도 남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있는데 예산도 남고 그런데 또 저 103페이지에 보니까 바다환경 지킴이라고 국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네요. 또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및 처리, 해양 오염 행위 및 무단 쓰레기 투기 감시. 네. 그러면 인력도 채용이 되고 있고 이게 농어촌 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은 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이 걸린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평택시 안에 있고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호 그 인근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면 평택 시민들은 그 물은 농어촌 공사 거라고 한다고 했지만 그건 행정상의 문제인 거고 시민들은 다 평택시가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안 치워졌다는 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안내를 이제 어떤 직원이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번에 태풍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우리 또 농어촌공사 같이 연계해서 8월 말까지 다 제거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진 지금 핸드폰을 변경을 해서 네, 예, 제가 바로 갖다 드릴게요. 그 간부회 때도 이제 거기 이제 평택구에 그 적치물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강조를 하고 그러셔서 거기 바로 조치는 바로 하루 이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8월 말까지 거의 정리를 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 항상 시민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절차가 있고 어떤 집행을 할 때 항상 절차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인력도 있었고 예, 예. 한 상황이면 이분은 상시로 여기에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여기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해양 쓰레기 감시는 저 수구 쪽은 3명이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그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해양 쓰레기가 주가 되고요. 네. 평택호고 남양호는 폐어망이 나오는데 그 폐어망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평택호 관리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는 그 저희 시가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농어촌 공사만 거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거기 참여해서 그 네. 비용도 되고 처리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행정적인 관리는 농어촌 공사가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평택호는 농어촌 공사만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뭐 시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뭐 홍수가 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적치물들이 많이 왔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항상 같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집중호우 같이 이번처럼 예,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가셔서 봉사해 주시고 다 했지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집중호우라던가 쓰레기가 밀려오는 상황이 분명히 예.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력도 있고 국비 시비 뭐 이런 걸 떠나서 남는 잔액도 생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눈살찌푸리고 인근 지역 아산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행정구역상 아산호라고 돼 있어도 우리는 평택호라고 하면서 자부심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예, 그럼요. 네, 신경 써주시길 예, 바랍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는 뭐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런 경우에는 시가 앞서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대부분의 파트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고
뭐 저희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기금 회계 이제 뭐 잠깐 얘기하면 결산서에 나오긴 하는데 644쪽에 나오긴 하지만 뭐 볼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권익기금 자체가 이제 그 21년도 저희 결산서상에 한 1,447억, 2021년도 한 해 동안 한 15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공공 뭐 재산 처리한 것 같아요, 그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행정타운을 건립하려면 약 구덕 행정타운이 한 3,600억 정도, 그리고 그 안중 출장소가 한 900억 정도, 현재 한 4,5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랬을 때 지금 저희 지금 기존에 1,447억 원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늘었죠? 저희 기금이, 청사권익 기금이 올해 투입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증가 올해는 재난관리 것 때문에 좀 많지 못했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해서 2023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한 매년 한 1,000억씩 저희가 청사권익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저희 계획이 있죠. 기금 계획이 어떻게 뭐 내년부터 한 1,000억씩 적립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청사관리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예산에서의 그 전출만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체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뭐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거기에 이제 그 기금에 투자를 한다든가, 네. 그래서 당연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이즈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일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한도 있는 예산 안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 예. 기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푸른도시 사업소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처분, 그거를 또 활용,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세액 수입 부분에서의 예. 어떤 그런 활용 방안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미사용 공유재산 처분은 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돼서 계속 이게 이제 뭐 회기 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만출 건립하는 거야 뭐 900억이니까 뭐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지금 기금에서 지금 대여라고 해야 하나, 기금 입장에서 대여고 일반 부서에서 차입한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차입금 반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청사건립 자체가 물론 뭐 정야석 시장님께서는 뭐 계획대로 당길 수는 없지만 2025년도에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 과연 가능하겠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하겠다고 또 바로 매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같이 짚어 나가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의회랑도 같이 고민하고 이 청사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금에 대해서 기금 계획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을 따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제 뭐 상환 관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네네네네. 있어서, 근데 이제 청사관리 기금에서 이제 그 다른 기금에 상환할 거는 없는 거고요. 이제 통합관리 기금에서 타 기금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쪽에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의무가 있는 거고. 저희가 통합관리 기금을 예, 이제 지금 그 대여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청사관리 기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네. 그쪽으로 대여해주고 뭐 그러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1,447억은 온전히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필요할 때 이제 통합관리 기금에서 받을 추가로 이렇게 차입은 할 수는 있겠죠, 필요할 네네, 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의 확대 방안 네. 그거 같이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기금 내역하고요, 그 차입 내역들하고 그 좀 현재 계획하고 해서 같이 한번 예, 그 별도로 한번 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이렇게 별도는 이제 위원장님만 드린다는 건 예.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다 아셔야 저희가 이제 예, 청사 건립이 어떻게 원활하게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예, 같고요. 뭐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저희들이 네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먼 미래의 일은 아니거든요. 2027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사가 어떻게 전환될지에 대한 용역도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로 쓰겠다고 하고 이제 뭐 정말 공약 빈 약속들이 막 남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네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그 현재 청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용역을 하든 뭐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리맥에서 이제 그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적정 규모나 이런 판단이 나오면 음. 그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뭐 의원님들하고 이제 상의드릴 부분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네. 과정마다 이렇게 네. 푸른도시 사업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예.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1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과 2021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 후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종료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